다고 저는 딸의 눈을 믿었지만 이 녀석도 워낙 공부만 했던지라 남자는 제대로 봐야지 안심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딸은 나를 잡아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데려왔고 저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딸의 남자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뜯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하나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나? 대뜸 긴장감을 유도하고 말을 던져보았는데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대를 나와서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커피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혜리 씨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 대시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혜리 씨보다 많이 부족하고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제 온 힘을 다 바쳐 사랑하는 혜리 씨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며 얘기를 하는데 군대도 해병대를 다녀와서 그런가 아주 늠름하고 멋지더라고요. 거기다 서비스직에 근무해서 그런지 예의가 딱 몸에 맞춰져 있는데 아주 멋졌습니다. 거기다 솔직해서 제 맘에는 쏙 들었고 과연 내 딸이 현명하게 사람 보는 눈은 갖고 있었구나 안심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 녀석도 저희처럼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예비사유가 될 녀석은 지나치게 솔직했습니다. 아버지는 게임 중독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살았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시며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웠다더라고요. 누나는 시집을 갔는데 반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있다 합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근근히 돈을 버신다는데 그나마 가족들 중에서는 본인만 성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제 딸과 결혼 후에도 가족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생활비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딱 보니 가족들이 예비 사위 녀석한테 기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위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 약주를 밤새 주고받으며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상견례를 잡도록 하지. 그래도 자네를 이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었던 부모인데 상견례 때 뵙고 내가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함세 라고 얘기를 하니 사위는 제게 감사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날짜를 금세 맞출 줄 알았던 예비사위는 함흥차사였죠. 기다리다 못해 사위에게 상견례 날짜에 대해서 물어보니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결혼식 전까지는 뵙기 힘들 것 같다고 하세요. 식장에서 바로 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예전에 아들의 몹쓸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여자 애미애비도 딱 예상한 그 짝이었는데 이런 성실한 예비사위를 키워낼 정도의 부모라면 비록 아들에게는 의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사위를 보고 그 부모를 믿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누군가 잡아채일세라 자식 녀석들은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해가며 금세 식장을 잡았더라고요. 사위 녀석이 꼼꼼해서 기일까지 맞춰가며 결혼 날짜를 체크해서 저는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집안에 경사가 더 있었던 건 바로 딸내미 결혼식 전 아들이 드디어 애아빠가 된 것이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갓난아기를 붙잡고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은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출산 선물을 갖고 사위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제 아들에게도 꾸벅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스럼 없이 친해질 요량으로 말을 붙이니 아들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더라고요. 근데 혜리야, 어디서 만난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딸이 자랑하듯 예비사위 팔짱을 끼며 좋아라 말하더이다. 아마 TV에서 봤을 거야. 우리 자기가 바리스타 쪽으로 좀 유명해서 여기저기 방송 전파 많이 탔거든. 가만 보면 탤런트 원빈도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아들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듯 생각에 잠기다가 곧 고개를 젓고는 예의 바른 사위와 오랜 대화를 했습니다. 말할수록 공통점이 많이 보였는지 아들과 예비사위는 친해졌고
나중에 아들한테도 살짝 물어보니 예비사위 인성은 100점 만점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식은 성큼 다가왔고 유난히 해 좋은 날 딸의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메이크업이다 웨딩드레스다 딸과 사위는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들 내외와 저도 덩달아 바빠지며 딸의 사랑 가득한 결혼식에 축복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예약했다던 사돈 어른의 메이크업실은 끝까지 비워져 있더라고요. 오기는 오는 건지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미리 와서 좀 준비 좀 하지. 대체 사돈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 친척들도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식이 시작되려면 1시간은 남아있기에 메이크업을 마친 저는 딸 결혼식을 찾아와준 하객들을 위해서 음식 체크를 하려는데 근데 그때 식당 한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사람들이 갈비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고기까지 야무지게 뜯는 모양새가 분명 어디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하객으로 온 건지 두꺼운 메이크업과 파란색 한복을 입었는데 그때 곁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던 돌아먹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눈에 띄었고 전 한눈에 그 여자가 예전에 아들이 데리고 온 몹쓸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거진 8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악몽 같던 기억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 저는 눈이 뒤집혀져 버렸는데 때마침 그 인간들이 우리 딸에 관련된 얘기까지 술술 뱉어주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세상 좁단 말이지. 아들 녀석이 이대 출신 교사 데려온 것까지만 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왜 그놈의 집구석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대행업체에서 사람 쓰자고 했잖아.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쓰냐고. 그냥 잘 감춰서 안 보이게끔 해야지. 딸내미, 넌 어서 애랑 갈비탕 먹고 집으로 가. 행여 들키면 우리 아들 결혼식도 쪽난다. 내가 왜 동생놈 때문에 우리 애기랑 숨어 있어야 돼. 이게 다 엄마 탓이야. 그냥 순순히 서구 씨랑 결혼했으면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괜히 엄마가 선자리에서 날 갖고 속이는 바람에 다 들통나서 이혼한 거잖아. 중졸 출신 사위는 그렇고 이대 출신 교사 며느리는 좋아? 누가 한 핏줄인 줄 알았니? 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했잖아. 하물며 남자가 여자보다 학벌이 낮은데 어느 부모가 허락하겠냐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전문대라도 대학물 먹었잖아. 그 집 아버지 우리 아들 잘난 줄 알고 마음에 들어한 거지. 입장 바꿔서 우리 아들이 닭 튀기고 있는 중졸이라면 이대 나온 딸 줄 생각이나 하겠어? 다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야. 저는 황당무계한 말들에 그들이 열심히 뜯어먹고 있던 갈비탕에 간단하게 손가락을 넣어 온도 체크를 한 후 그 치들 얼굴에다 들이부으며 부모 마음이 똑같다고? 난 우리 사위가 지금보다 더 못나고 조건적으로 성에 안 차도 결혼 허락했을 거요. 내가 본 건 됨됨이 하나였고 딸이 좋다니 그 이상 바란 건 아무것도 없었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들 밑에서 사위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사위의 부모인 걸 안 이상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합시다. 당신들이 8년 전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어서 파토냈지만 난 당신들 고가워서 도저히 사돈 못 맺을 것 같으니까 다신 악연으로 보지 맙시다. 라고 노발대발하며 뒤돌아섰고 그것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신부 대기실에 가서 제 딸의 손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딸은 영락없이 화가 난 제 모습에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며 끌려 나왔다가 저를 달래며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며 사실은 저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네 오빠가 정신적으로 힘든 트라우마를 겪었다. 옆에서 네 오빠 힘든 마음의 병을 누구보다 네가 곁에서 봐왔으니 잘 알 거 아니냐 하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얘기를 듣고 난 뒤 애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잘못한 건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에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야. 그리고 네 신랑감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상견례를 미루고 결혼식까지 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 지 부모처럼 음흉하고 괘씸해서 난 더 이상 네 신랑감 못 볼 것 같다. 남자는 많다. 네 오빠도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랑 결국 잊고 지금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그걸 보고 네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끝내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마저 파토가 났고 그 아이는 제 오빠처럼 마음의 병을 떨쳐버리려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예비사위는 그래도 사람이 되었는지 떠나간 제 딸을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은 채 제게 찾아와 묵묵히 행복을 빌어주겠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런 부모를 둔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 했습니다. 제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예비사위와의 인연은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세상을 살면서 인연이란 악연이 될 수는 있지만 악연이 인연이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인연 역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단 말이겠죠. 저는 아들, 딸의 사례로 그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고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제 딸이 아들처럼 좋은 제짝 만나 탄탄하고 편안한 길을 걷게 되길 바라며